안녕하세요. 메탄고 1학년 친구들. 과학탐구 실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과 함께 실습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면서 실습 과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집에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파악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저번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그 표를 완성하면서 연도별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였는가, 그리고 평균 강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였는가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봤어요. 그 활동은 선생님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교과서에 옮겨 적은 뒤에 대략적인 경향성을 이제 눈으로만 확인했던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거나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지 추세선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데이터를 찾는 방법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 준비물이 있다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혹은 노트북 혹은 모바일 기기도 가능하긴 해요. 이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는 아마 정보실 혹은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가격리하는 친구들은 핸드폰 혹은 데스크톱 혹은 노트북으로 실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자, 먼저 구글을 켭니다. 구글을 켜면 검색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s://data.kma.go.kr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가진 기상자료 개방 포털을 접속할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기상청 날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다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링크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후 통계 분석이라는 그런 상단 바에 내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있는데, 통계 분석, 조건별 통계, 여기로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기후 통계 분석이라는 그런 항목에서 통계 분석의 항목에서 조건별 통계, 여기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건별 통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법도 나와 있습니다. 기온, 강수량, 바람자료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1973년부터의 전국 및 광역 단위의 평균 값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검색 조건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검색 조건을 적절하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분류라고 되어 있고, 분류는 클릭을 해보면 지상과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상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지상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 지역은 우리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으로. 왜냐하면 데이터는 각각 자신이 검색하는 그 데이터마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선택해도 좋은데, 선생님은 어디를 할 거냐? 경기도의 수원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는 지역의 기상을 검색을 해볼 거고요. 요소는 기온을 할 거예요. 저번에는 기온과 강수량을 다 조사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간은요, 일단은 월 단위가 아니라 계절 단위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계절별로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계절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기후는 여러분 몇 년을 기간으로 한다고 했었죠? 적어도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2021년까지가 아니라 2021년이 올해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끝에까지 2021년의 끝까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작년을 마지막 해로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2020년부터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를 보면 되냐면 쭉 내려보면 1991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의 생일이 1991년이라서 선생님의 나이가 나오죠. 네, 어쨌든 이건 사족이었고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간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은 요소, 월, 일이 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계절로 할 거기 때문에 계절로 세팅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지금 일단은 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름, 가을, 겨울도 각각 다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일단 봄을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여기만 여름으로 바꾸고 가을로 바꾸고 겨울로 바꿔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수원의 기온 분석 계절 자료 1991년부터 2020년 봄의 데이터가 쫙 나와 있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추세선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그 변화 양상을 표현하는 선은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고 분석을 해도 되겠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 엑셀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그래프도 그리고 추세선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엑셀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이 엑셀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오류 문구가 뜨는데 이거는 아니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오를 해서 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해서 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쓸 건 아니고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요. 평균 기온, 그 다음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이 세 개만 쓸 거예요. 나머지들은 필요 없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E열,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J 이 네 개의 열을 숨길 건데요. 일단은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에 E는 그냥 클릭하고요.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G, H, J를 연속해서 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숨기기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져요. 그러면 지점명, 일시,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이렇게 5가지의 항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복사했던 그 엑셀 데이터들을 붙일 건데요. 어디다 붙이냐면 선생님이 여러분 클래스룸에다가 각각 과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 과제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하기 교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건 교사용이 아니라 학생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학번 이름 적는 칸이 있어요. 학번에다가는 자기 학번 1010 한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누가 한 건지 아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개의 열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열이 비어 있으니까 총 5개의 열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열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보기 좋게 테두리를 입력을 합시다. 테두리 입력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조사를 했는지 수원이구나, 일시는 이렇게 30년간이구나,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그래프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구나, 30년간 데이터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점명은 어디를 조사했는지 알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시부터 해서 요 평균, 최고, 최저 기온을 쭉 드래그해서 끝까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상단바에 요 그래프 모양 표시, 차트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만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서 봤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면은 경향성이 어떤지 알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추세선을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차트 편집기라는 게 떴죠. 여기에 맞춤 설정에 가보면 맞춤 설정에 어디죠? 잠깐만요. 여기 있다. 계열에 보면요. 모든 계열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쭉 가보면 추세선이라고 있어요. 추세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좀 약간 반투명한 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추세선 선 불투명도를 지금 40%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0%로 하면 조금 더 진해지고요. 다음 좀 두껍게 보고 싶다 하면은 4픽셀 정도로 두껍게 하면은 더 잘 보이겠죠. 추세선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이 유형이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을 선택해도 되고 지수 아니면 다항 아니면 로그 아니면 몇 급수 아니면 이동평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게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 혹은 지수까지는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형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라벨은 등식 사용을 누릅시다. 등식 사용을 누르면 이렇게 등식이 뜨는데요. 잠깐 여기를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옆에 이 추세선은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추세선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등식을 보면 우리가 선형 추세선을 그렸기 때문에 1차 함수꼴의 선형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선형 방정식의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보면 이 숫자가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 값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기울기가 플러스 값, 즉 증가하고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분석함으로.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수원의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봄 기온,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 셋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요거는 시트 1인데 이 시트 1에다가 수원의 봄이라고 이름을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수원 봄 말고 수원의 여름, 그 다음에 수원의
가을, 겨울까지 해서 총 4개의 시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온, 추세, 경향성을 파악해보는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다 그렸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한테 이게 제출이 들어와요. 제출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보고 잘 그렸네, 잘 못 그렸네를 파악해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지필고사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수행평가 점수에다가 요거를 하나의 점수로 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요 평가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도 해주고 제시도 해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만 해서 제출하면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니까요. 잘 여기까지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부분을 돌려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거나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해서 꼭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총 4개의 시트를 다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